충격적인 고려의 역사적 순간들, 당신이 몰랐던 사실들. 고려 왕조는 약 500년 동안 존속하면서 다채롭고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왕조의 흥망성쇠는 정치적 갈등, 외세의 침입, 왕족과 귀족 사이의 권력 다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는 고려시대에 일어났던 가장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고려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며 고려 왕조가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1. 무신정변. 1170년 고려의 무신들이 문신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인 무신정변은 고려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인들이 문신들에 의해 천대받고 차별받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마침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무신들은 당시 문신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며 권력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 고려는 약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이 지배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왕은 그저 명목상의 존재로 전락했고 무신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신정변은 고려 사회의 계층 간 갈등과 왕권의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 몽골의 침략과 고려 국민의 희생.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총 7차례나 받으며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몽골군은 고려 전역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을 학살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려의 경제와 문화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고려 왕실은 몽골군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피신하였고 이로 인해 본토에 남은 백성들은 몽골군의 잔혹한 학살과 파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강화도로 도피한 왕실은 몽골군과의 전쟁을 장교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결국 수많은 백성들의 희생을 대가로 몽골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려의 자주성을 위협받았던 비극적인 순간으로 고려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 원종의 항복과 굴욕. 몽골과의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려의 원종은 결국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고려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원종은 몽골과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했고 이로 인해 고려는 사실상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간섭은 고려의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왕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원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의 자주성을 크게 손상시키며 고려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4. 공민왕의 개혁과 암살. 고려의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혁을 추진했던 군주입니다. 그는 원나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국토를 회복하며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 힘썼습니다. 공민왕은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그의 개혁은 많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1374년 그는 궁중에서 자신의 측근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공민왕의 죽음은 고려 왕조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좌절된 비극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5. 신돈의 실각과 처형. 신돈은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정치개혁을 추진한 승려 출신의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개혁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의 독단적인 정치 운영과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1371년 결국 신돈은 정적들의 음모로 인해 실각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신돈의 죽음은 고려 사회에서 개혁의 어려움과 보수적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6. 창왕의 폐위와 처형. 창왕은 최영 장군과 함께 왜구를 토벌하며 엄적을 세웠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성계와 신흥 세력에게 쫓겨나 결국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폐위된 창왕은 정치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세력에 의해 결국 처형당했고 이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시기에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왕의 비극적인 퇴후는 고려 말기의 혼란과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세력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7. 이성계의 의화도 회군과 고려의 멸망. 고려 말기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이성계의 의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는 명나라를 공격하라는 명을 받고 군을 이끌고 출병했으나 의화도에서 군을 돌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려의 왕권은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이성계가 새 왕조를 세우면서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의화도 회군은 고려의 멸망을 재촉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며 왕조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8. 고려 왕족의 비극적 운명. 고려의 왕족들은 많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고려의 공주들이 원나라 황실과 정략 결혼을 해야 했고 그들의 삶은 대부분 고달프고 외로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원나라 황실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으며 이는 고려 왕족들이 국가의 운명에 따라 어떤 희생을 감내해야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9. 무신 최후의 딸, 최씨의 비극적 운명. 무신 정권의 지도자였던 최후의 딸은 원나라 황후가 되었으나
황실 내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고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와 원나라의 외교적 관계에서 개인의 희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녀의 죽음은 고려 무신들의 외교적 야망과 그로 인한 개인적 비극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10. 몽골 침략 속의 민중의 저항과 생존. 몽골의 침략 속에서 많은 고려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몽골군에 맞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삼별초의 저항은 고려 민중의 끈질긴 생존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삼별초는 강화도와 제주도에서 몽골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으며 이는 고려 민중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저항 정신을 잘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고려 왕조가 500여 년 동안 겪었던 많은 위기와 시련들을 잘 보여줍니다. 정치적 암투와 외세의 침략, 개혁과 보수의 갈등 등으로 인해 고려는 끊임없이 변화와 혼란을 겪었으며 이는 왕족과 백성 모두에게 큰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고려의 역사는 그 자체로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며 이러한 충격적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고려 왕조의 복잡한 역사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슬픈 사랑 이야기. 고려 왕조의 역사는 수많은 비극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품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그 어떤 순수한 감정도 왜곡될 수 있었던 시대였던 만큼 그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다음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슬프고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1.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슬픈 사랑.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이야기는 고려 왕조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정치적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한 관계였습니다.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과 그의 비인 노국대장공주는 정치적 혼인을 통해 결합하게 되었으나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연합 이상의 깊은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강력한 외세 간섭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원나라의 인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원나라는 고려를 종속국으로 간주하며 여러 정치적 압박을 가했고 고려의 왕자나 공주들이 원나라의 인질로 보내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민왕 역시 원나라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외세의 압박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민왕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원나라의 공주인 노국대장공주와 혼인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원나라와 고려 간의 정치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민왕과 노국공주 간에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점차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노국공주는 그런 공민왕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공민왕은 왕위에 오른 이후 개혁군주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고려 내부의 권신들과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원나라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원파 대신 친명파를 지지하고 고려의 독립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신들이나 귀족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공민왕은 항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국공주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공민왕의 곁에서 늘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공민왕의 정치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가 겪는 위기 속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국공주는 자신의 정치적 배경인 원나라와 고려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민왕과 함께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국공주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이는 공민왕에게도 큰 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노국공주는 1365년에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며 그녀의 죽음은 공민왕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공민왕의 왕통을 이어갈 후손을 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국공주의 죽음 이후 공민왕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노국공주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슬픔에 잠겼으며 국정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국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에게 있어 단순한 왕비의 죽음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노국공주가 사망한 이후 공민왕은 권신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점점 더 외롭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민왕은 개혁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그를 따르는 세력이 약해지고 권력 투쟁에서 고립되면서 결국 1374년 권신인 홍윤과 최만생 등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공민왕은 그토록 사랑했던 노국공주의 곁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역사 속의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단순히 왕과 왕비의 관계를 넘어서 정치적 혼인에서 진정한 애정으로 발전한 드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공민왕은 노국공주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고 노국공주는 공민왕을 도우며 고려 왕조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노국공주는 비록 원나라 출신이었지만 그녀는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권력 다툼과 외세의 간섭 속에서도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고려 왕조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인간적인 면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충렬왕과 조비의 갈등과 사랑. 충렬왕은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왕위에 올랐으며 원나라와의 정치적 연계를 위해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특히 사랑했던 이는 그의 비인 조비였습니다. 조비는 충렬왕에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바쳤으며 왕실 내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그와의 사랑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와의 관계와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조비와 충렬왕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권력 다툼과 외세의 압력 속에서 조비는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그녀의 사랑은 점차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충렬왕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고려 왕실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외부 세력의 압력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3. 황보씨와 유왕의 충절과 사랑. 고려 초기의 사랑 이야기 중 하나는 황보씨와 고려의 4대 왕 광종의 형제인 유왕의 이야기입니다. 유왕은 황보씨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함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게 되면서 황보씨는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서 황보씨는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유왕은 그녀의 죽음을 목도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황보씨는 남편과의 충절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부부의 사랑과 충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4.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과 패비 강씨의 비극.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그의 왕비 강씨의 사랑 이야기도 비극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공양왕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왕위를 잃어야 했고 강씨와의 관계 역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건국이라는 역사적 대변역 속에서 이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공양왕과 강씨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왕조의 몰락과 함께 그들의 사랑도 끝나버렸으며 이는 한 왕조의 종말과 개인의 비극이 중첩된 사례로 기억됩니다. 권력과 정치적 변화 앞에서 인간적인 사랑은 쉽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왕실 내부의 복잡한 상황과 외세의 간섭 속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전해집니다. 5. 서경덕과 황진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비록 조선 중기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서경덕과 황진이의 사랑 이야기는 그 배경이 고려 말기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황진이는 당대의 이름을 떨쳤던 천재적인 기생이자 시인이었으며 그녀는 유명한 학자인 서경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경덕은 속세를 초월한 인물이었기에 황진이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그의 곁에서 사랑을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끝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진이의 사랑은 당대의 사회적 제약과 차별을 이겨낼 수 없었고 이는 그녀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신분과 사회적 제약에 의해 가로막힌 사랑의 아픔을 상징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려의 이러한 사랑 이야기들은 단순한 연애의 감정을 넘어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얽혀 있었던 다양한 인간적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사랑의 형태와 결말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감정과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권력과 외세,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전하며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카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리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